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어제장 마감 지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좀 보였고요. 어제 일본은행은 올해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부분은 중국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 패키지로 2조 위안의 자금을 동원하면서 증권시장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다급하게 좀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2조 위안이라는 규모가 좀 꽤 크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다소 떨어진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온 만큼 들어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양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9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500선 향해서 올라갑니다. 2,4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1,6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하락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1.06%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난방 수요가 좀 급증을 하게 됐고요. 가스 사용량 또한 큰 폭으로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전히 중동 지역 리스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유념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는 S&P 500 지수 내에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우리 시장 안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오죠. 내일은 이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주 뭐 다음 주에서 실적 발표들이 나올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은 별로 빠진 거 없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뭐 폭락까지 느낌은 아니고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가 올라간 것도 없이 또 음봉을 그리고 있죠. 빨간색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코스닥은 1%나 빠집니다. 좀 너무 과하다고 싶은 일단 과매도 구간은 맞는데 가지를 않네요. 자, 그리고 일단 일본 증시 오늘 조금 빠져요. 0.3% 올라간 것도 맞는데 그렇죠? 아주 징글징글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징글징글하게 빠지기만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더 빠지고 일본 증시는 조금밖에 안 빠지고 그러고 있는 시장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뭐 빠진 것도 없어요. 0.25%. 나머지는 다 올라갔죠. 나스닥 상승 0.4% 상승, S&P 500도 0.29% 상승, 반도체 지수도 0.65. 얘네들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고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차별화장의 느낌인데 대형주의 차별화장의 느낌이 아니고 중소형주, 개별주들 특히 IT, 온디바이스, AI. 근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한 5개, 한 10개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면 오늘도 뭐 SF 반도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것도 반도체 장비거든요. 이게 12% 급등에 SF 반도체 이쪽도 급등에 거기다가 급등한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는데 한 5개, 10개 정도가 있어요, 시장에.
근데 그런 애들이 5%도 아니고 10% 이상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IT 부품주들이 대부분 다 시뻘겋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만 가고 그리고 시장이 빠져서 그런 영향이 좀 더 크지만 하여튼간 이런 시장에서는 크게 안 깨지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에서는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 당연히 덜 빠지겠죠. 그래서 뭐 폭락하는 종목은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꽉꽉 누르고 있는데 빨리 좀 2,500을 돌파를 했으면 그게 뭐라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2,500 돌파하는 거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갔다 넘어갈 수 있는 자리지 그게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닌데 꽉꽉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지수 선물을 확 누르길래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쏜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다른 나라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무슨 전쟁 날 듯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뭐 전쟁 난다고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전쟁은 안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 좀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지만 그래도 시장은 저는 양호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에너지 관련주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미국은 지금 엄청난 북극 한파 때문에 가스 대란 조짐에 대한 기사가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도 가스도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는 않아요. 하반기 경직 버티고 있다가 차츰차츰 올라가면 유가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홍해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후티 반군뿐만 아니라 뭐 하마스, 뭐 이란 뭐 등등 계속 이슈는 있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협약 이런 거 다 열심히 탈퇴하고 뭐 석유 그다음에 가스 이런 거 화석 연료들 확대 정책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이슈가 붙으면 LNG 가스 관련주들이 그걸로 엮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정책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종목들도 좀 살펴보긴 할 텐데 근데 시장이 오늘 그렇게 스마트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진작에 2,500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돌파가 돼야 지금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이 일부가 아니고 좀 더 확장이 돼서 많은 종목들이 좀 순환매도 나오고 뭐 좀 즐겁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주 꽝꽝 얼어 있어요 지금. 다시 펄었죠 지금. 그래도 뭐 손절보다는 일단 잘 버티셨다가 지수가 2,500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잘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바닥주하고 패턴주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물류 관련주들 아침에 시가 흐름들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는 좋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수 때문에 그런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물류, 해운주,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 이게 다 홍해 리스크 관련주잖아요. 이런 테마주들 이쪽이 그래도 제일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니까 다시 이쪽 애들은 또 움직일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아직 2,500선을 좀 앞두고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시장이긴 하지만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GS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명 GS이고요. 오늘장에서는 1.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도 저희가 주목해봤던 동일한 종목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GS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밑으로 원래는 더 밑에서 사는 게 더 좋다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 살짝 움직였었어요. 움직였는데 개인들만 좀 꼬시는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지수가 너무 지금 밀려서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떨어졌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그 밑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SF 반도체랑 차트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SF 반도체 7월 달, 8월 달 자주 추천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추천했을 때가 11월 달에 2번을 추천했는데 11월 달, 2달 전에 11월 달 추천할 때는 가격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폭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요. 그래서 GSE도 그런 비슷한 패턴인데 SF 반도체를 보면은 작년 7월 달, 8월 달 그때 자주 추천했을 때에서 여러분들도 사놓고 하도 안 움직이니까 답답해가지고 아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도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에이씨 이거 안 간다 해갖고 다 던져버리니까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56%, 막 6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SF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GS도 비슷해요. 거래가 실려 있고 때가 되면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기후협약 이런 거 다 탈퇴하고 무슨 기후는 기후냐, 뭐 탄소는 그거 다 뻥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LNG 뭐 이런 거 확장 정책, 뭐 열심히 자동차 굴려라, 화석연료 연료 이런 거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무슨 재난 영화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팽배하게 지금 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화석연료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대감에 움직이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어쨌든 경제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차피 돈을 미국에서 대선 때문에 돈을 뿌리게 되면 또 천조씩 뿌리겠죠. 그러면 이게 다 주시장에 들어올 거고 자동차도 올라갈 거고 화석연료도 움직일 거고 다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은 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이상하게 흔들려서 그런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테마주들 거래 실린 애들이 조정받으면 움직이기가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확인해 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1월 15일과 16일 솔트룩스는 각각 31,500원 그리고 3만 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기준으로는 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17일은 대성산업 3,770원에 접근해 봤고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월 18일 퍼스텍은 3,4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월 19일 화일약품은 2,040원에 접근해 봤고 0.4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1월 22일 솔트룩스 다시 한번 31,000원에 접근해 봤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GSE 4,100원에 접근해 봤고요. 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현재까지 모두 수익률 좀 기록하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1,296.9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인 GSE 오늘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적 종목 들었던 GSE 한번 살펴볼게요. GSE. 자, 유가, 가스, 에너지 관련주. 뭐 한국석유도 있고 중앙에너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극동유화도 있고 대성에너지도 있고 GSE도 있고 뭐 등등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미 불기둥 레이더에서 한 번씩 얘기했던 종목들이고 이슈는 한 번씩 나오죠. 그리고 지금 좀 보니까 또 빅텍이 또 움직이는데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북한에서 순항미사일 서해안에다 쐈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나오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죠. 특히 유가나 에너지 쪽으로는 여전히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화석 연료를 떼야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차 그 콘센트 꼽으면 전기 뭐 공짜로 나오나요? 뭐 여러분들 태양광으로 충전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화석 연료를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제가 먼저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과학자가 이미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이 맞느냐라는 부분의 얘기를 많이 했었죠. 왜냐면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 다람쥐 책바퀴 돌리듯이 집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탄수화물 집에 밥 먹고 열심히 그걸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화석연료 떼가지고 돌려가지고 한단 말이야. 원자력으로 떼야 근데 뭐 원자력도 이산화탄소를 뭐 발생 안 한다 하지만 그걸 땅에다가 묻을 자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어쨌든 친환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주가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된 건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근데 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화석연료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없이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중독 리스크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뭐 석유 없어도 뭐 얼마든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 뭐 중동에 대한 이슈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을 보세요 한번. 거래량을 보면 실려 있죠. 거래량 이게 실려 있는 애들은 움직여요. 아까 전에도 제가 물류 한번 얘기했잖아요. 잠깐 동방 한번 봐봐요. 동방 이미 떠 있죠. 그럼 죽어야 되거든요. 떠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 일로 내려와야 되잖아. 안 내려와요. 내려와라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방 말고 물류 관련주들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물류 관련주들도 지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물류 관련주들을 추천할까 하다가 저게 이제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패스를 했는데 물류 뭐 KCTC도 있고 여기 있네. 자 태웅로직스 이거 봐봐요. 급등했죠? 조정받았죠? 근데 이게 조정받으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또 움직입니다. 거래 실리고 한번 들어줬던 애들. 그러니까 태온로직스, 3일, 그다음에 KCTC 뭐 이런 애들이 다 물류 관련주 쪽인데 한번 들어줬죠.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럼 이런 애들이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래가 실렸고 날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이제 해운주들도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가스 관련주들 GSE 이런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홍해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게 되면 이쪽이 또 움직이게 되는데 거래량들은 이렇게 바닥에 실려 있으니까 갈 때가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SF 반도체도 작년에 여기서 추천했을 때에서 잘 올라가다 떨어졌다 잘 올라가다 떨어졌다 계속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징글징글해가지고 아마들 다들 버렸을 테지만 저는 막판에 11월 달에서도 이거 또 간다고 또 추천하긴 했어요.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 수익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7,900원대 있을 때에서나 54% 수익이었고 거의 56%, 57%, 곧 70% 도달하지 않을까. 이거 거래가 이제 실리죠.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GSE 바닥에서 이따가 가격 전략을 또 드릴 텐데 더 빠질 때 사면 좋아요. 더 빠질 때 사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건드려봤자 뭐 여러분들이 거래 실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 올려와야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자 어쨌든 오늘 아침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1.5% 올라갔다가 밀려서 아마 기분 안 좋으신 분들 있을 텐데 어제 얘기했죠.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또 추천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깨져요. 그러니까 3,200원 깨질 시장의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테마주들은 잘 안 깨져요. 흔들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전저점, 그다음에 전의 전저점, 전저점과 전의 전저점 이 두 가지의 지지를 두고 조정받을 때 어떻게 잘 저점 매수할 거냐.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또 튀거든요. 거래가 실리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물류 관련주도 그렇는데 물류보다는 얘가 더 안전한 이유가 물류는 좀 떠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조정을 받을 폭이 더 크고 얘는 좀 적기 때문에 얘가 좀 안전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쪽 애들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을 가고 나서 다시 GSE 종목 가격을 드릴 건데요. 자, SF의 반도체 좀 전에 봤었던 거. 자, 7월 11일하고 8월 11일 날 작년에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자주 추천했어요. LB세미콘, SF 반도체는 작년에서 자주 추천했고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IT 섹터들도 추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주 반도체가 막 급등을 하고 한 거는 뭐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SF 반도체 하도 많이 추천해놔가지고 작년에서 LB세미콘하고 SF 반도체 전문가님이 도대체 왜 안 가나요? 왜 안 가나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질문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때가 되면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닥인 종목이기 때문에. 자, 봐봐요. 차트를 길게 보면 1년, 2년 빠졌죠. 1년, 2년 빠졌고 제가 그때 당시에서 간다 얘기하면 뭘 합니까? 간다 얘기해도 7월 달입니까? 8월, 9, 10, 11, 12, 6개월 지난 다음에 움직이는데 그럼 간다 얘기해봤자 그 GSE도 마찬가지. 간다 얘기해봤자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고 6개월 뒤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겨우면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웬만하면 거래 실려 있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단 바닥주들이든 고점에 있는 종목이든 그 어떤 종목도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2,000개 넘는 종목들이 다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락장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락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할 게 없죠. 하락장만 피하면 되고 하락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바닥주들은 시간만 이렇게 좀 지나면 올라가는데 6개월까지는 아니에요. 6개월까지는 안 걸리고 올해 상반기에서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튑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한 흐름을 지금에서 보면 이게 왜 흔들었는지 이제 알겠죠.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털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켰어요. 급등을 시키고 나서도 제가 이거 급등할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이거는 흔들고 또 간다. 우상향으로 또 간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그리고 반도체가 작년 했던 얘기입니다. 2024년도에 좋아지기 시작할 거고 2025년도에 최고치를 갈 거고 그 이후에서는 계속 피크를 찍을 거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했죠. 그러면은 얘는 이 흐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 흐름으로. 그래서 10,000원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흔들면 사도 된다. 최근에서는 누르면 이거 사라. 그것도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샀어. 근데 올라갈 때 못 팔았어. 또 내려올 때 요게 또 지겨워서 던진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에서 사놓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뚫어놨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을 이미 줄여놨다면 버티고 가져가면 되고요. 비중 하나도 안 줄였다면 줄여야 되죠. 근데 비중을 줄여놨는데 또 떨어질까 불안하다. 더 줄이면 돼요. 더 줄이고. 그러니까 5%를 갖고 있든 10%를 갖고 있든 그러니까 100% 예를 들어 1억 원치 갖고 있었는데 9,500만 원을 팔았어요.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과연 불안할까요? 전혀 안 불안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9,500만 원 괜히 팔았는데 더 살까? 이 생각이 들죠. 근데 1억을 그대로 했는데 아까 전에 8,000원 넘어갔을 때서 1억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못 팔았어. 그러면 불안하죠. 아까 수익이 이만큼 났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아까 거기서 팔 걸. 그런 사람들은 팔면 돼요. 계속 이렇게 팔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중을 1억 기준으로 5천만 원 남겨놓든 3천만 원 남겨놓든 2천만 원 남겨놓든 어느 정도 팔다 보면 마음이 편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팔고 더 살까?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10,000원까지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미 개인들 털 사람들은 다 털은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이래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뭐 10,000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니까 일단 그렇게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월 12일 날, 8월 12일 날 최근에 얘기했던 가격대가 비슷해서 두 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온칩스 요 가온칩스도 8월 31일 날에 얘기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우상향 그러니까 강한 흐름을 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오늘도 시장이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데도 떨어지지도 않죠. 잘 고점에서 어제 잘 올라갔다가 지금 7% 빠지는 건데 개인들은 이걸 못 삽니다. 그래서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만한 흐름을 주면 그때는 떨어지지만 개인들을 못 사게 만드니까 계속 흔들었다가 나중에 흔들 거예요. 이격을 더 벌려놓고 가온칩스 77% 수익률이고요.
SF 반도체가 더 큰 수익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SF 반도체 한 54%, 56% 정도 수익이지만 목표치로 봐서는 SF 반도체가 더 큰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 어제에서 639.4%.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490%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종목이에요. 490%였었는데 지금 600 거의 40%대, 그러니까 150%가 확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원래 이수페타시스가 600%대 수익률로 1위였었는데 지금 얘가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 오늘도 시장은 흔들리는데 아주 자기 혼자만 올라가고 하여튼 제일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살 수는 없어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SF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 갖고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은 팔면 돼요. 팔고 냅두면은 마음이 편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오징어 다리예요. 쭉 가죠. 대부분 근데 한 25%에서 뭐 어떤 사람은 25%가 비중이 적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비중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5%가 본인한테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그냥 가져가 보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가 마음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5%. 근데 50%를 가지고 마음 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5%를 갖고 있든 25%를 갖고 있든 그 안에서 비중을 잘 조절해서 끝까지 갖고 가세요. 5만 원까지. 5만 원까지. 5만 원 얘기 듣고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50% 돼요. 다음은 인터플렉스. 자, 요것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 있다가 이것도 가겠지 하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어제도 설명했고 어저께 설명했지만 아직까지도 급등했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GSE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굳이 뭐 비싸게 살 필요도 없고 이슈가 지금 막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싸게 사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3,700원이면 참 좋을 텐데 뭐 잘 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한 3,800원 정도, 오늘은 3,8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 네모친 거, 여기 내에서 사면은 먹어요. 근데 여기가 일단 강력한 지지가 여기 첫 번째 1차 지지. 이게 지금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3,700원이 잘 안 깨집니다. 3,700원이 잘 안 깨지니까 일단 그게 강력한 첫 번째 지지고 잘 안 깨진다 그랬지 깨질 수 있어요. 시장 때문에 깨지거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여러분들 골택 먹인다 깨면은 3,500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3,800원 정도에서 사게 되면 웬만하면 물려도 수익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SF 반도체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렇게 거래 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SF 반도체는 저렇게 급등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지만 그때는 장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보다는 중소형주 테마주들이 잘 갑니다. 그렇죠? 테마주들이 잘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뭐 대형주도 아니고 테마주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안 걸리고 뭐 3개월 안쪽에서는 SF 반도체처럼 시세를 주고 또 강하게 움직일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3,800원으로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GSE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 GS이고요. 매수가 3,8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 하이드로 리튬
리튬입니다. 리튬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2차 전지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 또한 큰 슈팅은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역시 좋지 않습니다. 4.5% 정도 추가로 전일 대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5,21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9,9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그 전에 노란 똑방 열어놨는데요. 이제 자리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 50 정도 자리 남았는데 곧 꽉 차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미 선물은 플러스예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서 그렇지. 뭐 전쟁 나는 것처럼 진짜 전쟁 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뭐 환율도 계속 안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소멸하고 있잖아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없어질 줄 알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출산 관련주들.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애들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애들 안 태어나면은 나중에 한국 100년 뒤에는 아무도 안 살 거 아닙니까?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근데 외국인들도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나라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도대체 왜 빠졌는지. 자, 어쨌든 노란팍이 열어놨고요. 자, 하이드로 리튬. 자, 차트가 굉장히 불량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줄줄줄 빠지면 자, 9,900원에 사신 것도 싸다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싸다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공개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간이 부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겁을 상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은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간땡이를 배 밖으로 나온 기법.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싸고 계속 내려가는 거 사지 말고 차라리 SF 반도체를 많이 올라갔죠? 이걸 덤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 저도 추천 안 해요. 이거 5,000원대, 5,100원대 사라고 했던 거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8,000원대 사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나는 방법은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느낌. 계속 싸지고 내려가는 종목을 사면은 지금 장에서는 안 맞아요. 더 안 움직입니다. 왜냐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다 그런 종목들만 떨어진 종목들만 물타기 하고 그런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까도 봤지만 가온칩스라든지 제주반도체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건드려요. 한 10만 명 있으면 건드리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GSA도 바닥에 있지만 얘는 우하향으로 꺾여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상향으로 살짝. 그리고 이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를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왜냐면 아무도 안 건드려요. 이게 이렇게 많이 떴는데 누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강하고 지금 장은 올라가지. 하이드로 리튬처럼 이렇게 줄줄줄 떨어진 종목은 상당히 어려워요. 수익 내기도 어렵고 반등도 안 나옵니다. 줄줄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9,900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밖에 안 빠지겠지. 그는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는 애들은 그래도 저점을 잘 지지해 주는데 이거는 많이 빠졌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1,000원이기 때문에 자 봐봐 여기서 2,000원까지 빼도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뜨면 이게 반토막이에요. 이게 50%입니다. 이만큼만 이게 떨어지는 게 100%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요렇게 떨어지면 조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손톱만큼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50%예요. 마이너스 50%죠. 근데 여기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마이너스 50%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50%, 요게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많이 떨어졌다고 이거 뭐 얼마나 빠지겠어? 아니요. 손톱만큼만 떨어져도 50% 마이너스 나요. 그런 이제 차트 착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게 없는 애들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많이 올라가지 않아 이게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게 없으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차트 착시가 좀 덜한데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거 봐봐 여기 6만 원에서 3만 원이잖아요. 지금 만 원에서 5천 원 이만큼이잖아요.
조금만 떨어져도 손실이 30%, 50% 왕왕 이렇게 콱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트 착시에 지금 걸린 겁니다. 지금도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지금 전저점 자리, 최저점 자리 지금 1,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1,000원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어려운 종목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줄줄줄 떨어지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9,000원으로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뭐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여튼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진 종목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제일 약하고 위험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바텍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엑스레이나 CT 등을 좀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4분기 실적을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위인 치과 기자재 회사인 헨리 셰인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되면서 미국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약보합 순입니다. 32,45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5,400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 권역을 좀 잊지 못하신데요. 일단은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그래도 얘는 아까 봤었던 하이드로리튬보다는 훨씬 차트가 양호하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보면은 얘는 저점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한 뭐 8개에서 많게는 뭐 한 10개까지도 저점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 박스권 종목이에요.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 자, 상승하고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조정받고 해서 박스권 저점이니까, 오늘 지금 시장이 이 3,500도 돌파를 못하고 3,550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어서 종목들도 잘 안 움직이지만 양호합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00개 들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도 반등 주고 올라가겠죠. 이제 결국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3,500, 35,000원, 36,000원은 무난해 보인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행히 바텍이란 종목은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엔 유엔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저출산과 관련된 공약을 좀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함께 좀 주목을 받았던 바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4,055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4,1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저출산 관련주들은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100년 뒤에 소멸한다잖아요. 외국인들도 그거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인류학자였는지 하여튼 외국인 무슨 국회의원이었는지 우리나라 어쨌든 그 출산율을 보고 엄청나게 리액션을 하면서 이거는 미친 거라고, 말도 안 된다고, 한국 어떡하냐고 굉장히 엄청나게 걱정하는 리액션을 봤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경제 성장률도 완전히 안 좋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기사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뉴스로도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 저출산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그냥 아무도 그냥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끝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엄청나게 더 크게 누군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고육주책이라도 써서라도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안 그랬다가는 뭐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진짜 인구가 5천만 인구에서 3천만으로, 1,000만으로 뭐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슈는 계속 될 종목이라서 차트도 바닥에 있고요. 다시 올라가긴 할 텐데, 근데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수 가격이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이슈와 전망은 풍부해요. 다 좋아요. 근데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를 노려보세요. 왜냐면 이게 당장 그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급등은 꼭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라. 3,500원 지지 라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황 보고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종목 GSE 오늘장에서 전일 대비 1.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3,91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3,800원이라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 역시 여전히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4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이번 주에 방한한다라는 소식은 짚어드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날짜가 26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회장을 만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어오는 대로 뉴스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6%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에코프로는 마이너스권이지만 LNF는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이 좀 대부분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씩 좀 만회하는 흐름 보이길 바라면서 마무리 좀 해보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아침서부터 흘러내리고 막 빠지고 그래서 아마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겁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화가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미국 선물은 플러스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오죽 답답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환율 올라가고 지금 자꾸 떨어지는 게 진짜 전쟁 날라 그런 건가? 전쟁 안 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소멸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돈 빼는 건가? 뭐 그건 조금 또 좀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얘기했던 건데 자 지금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게 꼬랑지를 달죠. 미선물도 플러스죠. 저는 간다고 봅니다. 2,500으로 결국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랫꼬리 조금씩 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그렇지 누군가는 지금 밑에서 흔든 다음에 사고 또 흔든 다음에 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흔들린다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스닥도 안 깨져요. 안 깨지고 아랫꼬리 달고 지금 잘 지지하죠. 이러다가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까 봐 자 게릴라 공개 방송 하겠습니다. 게릴라 공개 방송 할 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저 방산주 안 끝났어요. 방산주 안 끝났기 때문에 이따 요거 끝나자마자 이제 11시에 공개 방송 할 거니까 방산주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래서 지금 뭐 빅텍도 지금 움직이다 말았잖아요. 근데 아직 열매가 연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빅텍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얘네들이 움직이는지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F 반도체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찾으면 결국은 물려도 수익이 난단 말이야. 근데 제일 안전한 쪽은 제가 IT라고 말씀드렸지만 테마주 쪽에서 안전한 애들이 있어요. 물론 하면은 수익 나는 애들 5G도 있고 물류도 있고 해운주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나 안전한 쪽으로는 지금 거래량과 패턴을 봐서는 일단 방산주는 좀 더 있어야 되고 제가 이따가 얘기하고 싶은 쪽은 오늘도 얘기해드렸던 바로 가스 에너지 관련주 쪽인데 일단 그거 그러면 지금 장이 나쁘질 않아요. 제가 아침에서 이것들이 미쳤나 왜 자꾸 떨어져? 했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꼬랑지 달잖아요. 지금 코스닥도 꼬랑지 달고 꼬랑지 달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면 이제 양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방산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물류 관련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저 해원주를 갖고 있거나 이런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 할 때에서 들어오면 제가 많은 좋은 힌트. 그러니까 SF 반도체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 더 강하게 살 수가 있겠죠? 자,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봅시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러면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정보 예. 궁금하실까요? SFA 반도체요. 아, SF 반도체? 예, 5,300원에 10%거든요. 5,300원이면은 언제 사셨을까요? 작년 11월 달, 8월 달? 꽤 많이 시간 흘렀어요. 그러면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추천하는 건 알고 계시겠네요? 그 전에 샀어요. 아, 그 전에 샀어요? 근데 방송한 거 보셨죠? 예, 2번 추천할 때 봤었어요. 2번이 아니에요. 한 10번 추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2번 정도 봤는데. 그러니까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네. 그러니까 맨날 챙겨보시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직장도 있고 그다음에 밥도 예, 먹어야 예,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2번 봤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많이 얘기했다는 건데 여기 증인이 계시네. 자, 그러면 제가 SV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나쁜 얘기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매수 가격이 5,300원. 5,300원에 비중 10%시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비중은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은 하나도 안 줄이신 건가요? 처음에 그냥 안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안 줄이신 거죠? 예. 그러면 보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비중이 많아서 불안하다 그러면은 줄이면 돼요. 그렇죠? 지금도 그건 수익이니까 아닌 줄이면 거예요. 되죠. 근데 비중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가져가면 돼요. 대신에 흔들리는 건 참아야 됩니다. 예. 그래 여태까지 그리고 그거를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게 가장 고비였어요. 왜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7,000원까지만 가도 수익이 40%가 넘었을 거예요. 30%네. 옛날에 제가 한번 이거 3,300원에 저 코로나 오기 전에 사가지고 상담 몇 번 해갖고 한 6,200원인가 팔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잘 사고 팔고 하셨네요. 상담 잘 받고. 예. 아니 그때도 몇 번 제가 지금 이게 30번째 상담 중이거든요. 전문가님하고. 그때도 그거 왔을 때 몇 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거를 더 가져가고 싶은데 진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럼 여태까지 상담 받으시면 저희가 무슨 얘기할지 대충 이제 짐작하실 텐데 저는 예, 예. 이때 당시도 SF 반도체 바닥에 있고 이게 나중에 크게 갈 건데 왔다 갔다 하니까 매매를 하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반도체가 계속 좋아질 거라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에서부터는 다음에서 전화 주실 때는 9,000원에서 예. 전화 주시고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만원 목표치로 가는 건데 지금 지수가 2,600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9,000원이 또 고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만약 지수가 2,600 가고 2,700 가면 9,000원 간다고 팔 필요가 없어요. 만원 돌파하니까. 지수가 너무 안 움직이니까 9,000원 예. 정도에서는 또 한 번 절반 팔 수도 있으니까 9,000원 왔을 때 질문 주시고요. 예. 저는 뭐 나중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2,800 가면 얘도 만원 돌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 로보틱스고요. 두산 로보틱스 98,000원에 5%야. 98,000원에 5%. 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신규주라서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차트를 보면은 두 달 동안 300% 가까이가 올라갔고 300% 가까이 올라왔고 300% 가까이 두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30%나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62선 라인이고 그다음에 전저점 지지 라인이라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 자리인데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얘가 이슈주잖아요. 인기가 많았잖아요. 개인들한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슈를 많이 탔던 애들은 62선 지지가 속임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더 더 죽일 수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면 잘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략을 많이 하고 물타기를 많이 하는 종목이면 일부러 깨요. 여기를. 근데 지금 깰지 안 깰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그때는 해봐도 되고요. 근데 9만 원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아, 9만 원 돌파가 나오면 그러면 10만 원으로 갈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져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게 나와야지 그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이제 매수가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고 잠깐 반등 주차가 또 떨어지게 되면 5만 원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관망하는 위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두고 보다가 그럼 추가 매수할까요? 한 5만 원 정도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웬만하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단가를 주면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애매한 자리니까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2,500선을 앞에 두고 과매도 구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낙폭과대주 위주로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GSE 매수가는 3,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